1대 0.82로 전환된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1대 1 전환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회원 등급 부분에서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합병안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발표되기에 앞서서 올해 6월에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1차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퇴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은 거고요. 공정위에서는 이번 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 공정위에서 완전 승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공정위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곧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사실상 마일리지를 1대1로 전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로 아시아나 마일리지 별도 운영, 둘째로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 또 마지막으로는 우수 회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일리지 관련된 부분은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완전히 합병된 이후에도 각각의 마일리지를 10년 동안 따로 관리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예정으로는요 2027년도부터 아시아나항공 법인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도요, 대한항공 내에서 대한항공 마일, 또 기존의 아시아나 고객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아시아나 마일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10년 동안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니까 10년 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하는 기간을 10년으로 한 거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아나 항공 마일을 40만 마일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요. 대한항공 마일을 10만 마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걸 따로 관리하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에 이 마일리지들을 각각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서 아예 대한항공 마일로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도 아시아나 마일로 관리되는 마일을 가지고요, 모든 대한항공 노선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아시아나 항공은 없어졌는데 왜 굳이 따로 관리를 해야 될까? 대한항공으로 전환이 되면 그냥 전환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서는 아시아나 마일을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께서는 전환하지 말고 따로 관리하셔야 되는지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모은 마일이 거의 대부분 아시아나 항공이나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타면서 모은 탑승 마일리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더 좋은지는 나중에 멤버 등급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모으신 마일 중에요, 꽤 많은 부분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모은 제휴카드 마일리지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지 말고 아시아나 마일로 따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 마일로 따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요, 탑승으로 모은 마일이건 아니면 제휴로 모은 마일이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똑같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한항공 마일로 만약 여러분께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제휴카드로 모은 마일 같은 경우는 줄어들게 돼요. 1대 0.82의 비율로 줄어드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가인 1대 0.7보다는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관리를 할 때는 1대 1로 남는 거랑 똑같은데 이거랑 비교하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마일 중에서요, 제휴카드로 10만 마일을 모으셨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을 하면 82,000 마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18,000 마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지 않고 아시아나 마일로 관리를 하면서 쓰시면요,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에 10만 마일을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따로 관리를 할 때 대한항공이 아닌 스카이팀의 마일리지 항공권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따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따로 관리해서 사용하면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고 1대1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크게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적어서 어차피 합산하지 않고는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을 해서 마일리지 티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런 분들께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당연히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1대 0.82의 조건이라면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꼭 전환하지 말고요. 아시아나 마일로 관리하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휴 마일리지 포션이 좀 큰 분들, 그런 분들은 절대 전환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번 합병안에서 마일리지 사용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시아나 마일로 관리되는 마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마일 차감 기준이 아닌 아시아나 항공 마일 차감 기준을 따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부분 차감 기준을 보면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딱 한 군데 차이가 나는 게 동남아랑 서남아 쪽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요. 제휴항공사랑 항공연합의 마일 차감 기준이에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요. 항공연합이랑 제휴항공사에 대해서 편도 발권이 됩니다. 또 가족 합산 발권도 되고요. 그런데 대한항공은 안 됩니다. 여기다가 차감되는 마일 역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꽤 많은 구간이 대한항공보다 적은 마일을 차감해요.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미주 쪽이나 유럽 쪽 비즈니스 편도를 발권하실 때요. 아시아나 항공으로 발권을 하면 편도 6만 마일 차감이 되는데 대한항공은 편도 7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편도 발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편도 노선만 발권이 필요하다면 편도 발권이 안 되기 때문에 왕복 발권을 해서 편도를 써야 됩니다. 결국 편도 14만 마일리지로 발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아시아나 마일로는 아시아나 항공 차감 기준을 따른다라는 부분이 대한항공 노선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항공연합이랑 제휴항공사 마일 차감 기준도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께서는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확인은 안 되고요. 나중에 실제 합병이 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마일리지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바로 회원 등급 부분 때문에요. 먼저 이번 합병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바로 회원 등급 부분입니다. 기존에 합병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대부분 나온 얘기는 마일리지를 1대1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적은 비율로 전환해 주는 거냐에 집중된 게 사실이에요. 멤버 등급을 어떻게 해준다는 기사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합병안에서는요. 멤버 등급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일단 기존 아시아나항공 멤버에서 가지고 있는 등급을 매칭을 해주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멤버 등급이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반해서 대한항공은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좀 유연하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에서 하나의 멤버 등급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등급 매칭표를 보면 좀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먼저 아시아나 항공의 가장 아래 등급은 실버 등급인데 여기선 골드 등급부터 나오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플러스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플러스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2가지예요. 하나는 24개월 그러니까 2년이죠. 2년 동안 10만 탑승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을 100회 탔을 때 여기서 10만 마일 중에서 2만 5천 마일은 제휴카드로 적립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셨을 때 2년 동안 다이아몬드 플러스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다이아몬드 플러스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나 스타얼란 항공편을 탑승해서 50만 마일을 적립하거나 아시아나 항공 500회를 탑승하시면 평생 동안 다이아몬드 플러스 멤버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이아몬드 플러스 중에서 50만 마일을 달성해서 받으신 분들한테는 모닝캄 프리미엄 등급을 준다고 합니다. 모닝캄 프리미엄 등급 역시 평생 유지되는 등급이고요. 그리고 일반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플러스 2년 유지되는 등급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번에 신설되는 모닝캄 실렉트 등급이 부여됩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동안 대한항공 등급이 좀 아쉬웠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메이저 항공사들이요. 항공연합의 라운지 이용권을 1년
아니면 2년간 주는 회원 등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등급이랑 다이아몬드 플러스가 바로 그런 등급이죠.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2년간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에는 이에 상응하는 등급이 사실상 없었어요. 모닝캄 등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다이아몬드 등급이랑 골드 등급의 사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등급이고요. 그 윗등급인 모닝캄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는 50만 마일 이상 적립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니까 사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신설 예정인 모닝캄 실렉트 등급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시아나항공의 다이아몬드 등급에서 제공하는 것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이 등급에서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일 것 같냐면 2년간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멤버십을 제공해주는 등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등급을 가지신 분께서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스카이팀 항공편을 이용하시면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2년간 스카이팀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2년간 받는 거랑 같은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합병에서 이 모닝캄 실렉트 등급이 신설되는 부분은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상당한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일 아래 등급인 실버 등급은 따로 매칭이 되는 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차피 실버 등급 같은 경우는 큰 혜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의 골드 등급 같은 경우도 현재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닝캄 등급으로 매칭이 되면서 대한항공 직영 라운지 이용권을 2년간 4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나름 좋은 조건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모두에서 우수 회원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둘 중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유지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 괜찮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시아나 마일을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40만 탑승 마일 실적이 있는데 대한항공 마일 10만 탑승 마일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럴 경우에는 아시아나 마일을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면요, 여러분들은 두 실적을 합해서 50만 탑승 마일리지 실적이 있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닝캄 프리미엄 평생 등급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원 등급 부분에서 확 마일리지를 합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아시아나 마일로 관리하지 않고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할 것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첫째로는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마일을 따로 관리하기에는 어차피 너무 적어서 합산해서 관리해야만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분들은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후 마일리지를 합산할 때 나의 회원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분들도 합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짱 좋은 건 탑승 마일리지만 옮겨서 합치면 좋지만 아직 탑승 마일리지랑 제휴 마일리지를 구분해서 합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신청을 통해 보유 중인 전체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전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분 전환은 안 되고 일괄 전환만 되게 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번 합병안에서 또 하나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마일리지랑 카드 결제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복합 결제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아시아나 마일로 관리해도 복합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복합 결제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냥 모으셨다가 마일리지 항공권에 제대로 쓰시는 게 마일 가성비 측면에선 더 좋은 걸로 보이니까 굳이 복합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여태까지 대한항공을 비판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그냥 비판한 건 아니고요.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에 비해서 소비자한테 큰 손해를 주는 너무도 이상한 마일리지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모두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다른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요 마일리지 합병안 그리고 회원 등급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한 공정의 역할도 컸겠죠. 마일리지가 사실상 1대1로 전환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시아나 마일을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지 않고 쓰면요, 여기다가 회원 등급까지 매칭을 해주면서 추가로 합산했을 때는 기존 회원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지면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에 더 이상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스카이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스카이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많은 스카이팀 또 스타 얼라이언스 좌석을 검색해 봤거든요. 스카이팀이 훨씬 빈약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다양하게 창의적인 노선을 만드는 게 가능한데 대한항공의 스카이팀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된 노선만 예약이 가능해요. 거기다 대한항공의 이상한 정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카이팀 항공권은 무조건 왕복 발권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사용 자체가 쉽지 않고요. 또 차감되는 말도 아시아나 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보다 높이 차감이 돼요. 이런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에 더 이상 못 쓰는 점, 또 하나 아시아나의 제휴 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의 아파트먼트석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마일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이랑 에티하드 항공의 아파트먼트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일리지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지기 전에. 더군다나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1등석이라고 하는 아파트먼트석을요,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단 3만 마일리지로 탈 수 있거든요. 이제 합병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께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영상에서 아파트먼트 좌석이 남아 있는지, 또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또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파트먼트 좌석에서도 어떤 좌석이 가장 좋은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가운데 꾹 누르셔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